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주시장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일정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죠. 자,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자, 이번 주 특히 지난 이제 13일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죠. 민진당의 그러니까 친미를 표방하는 민진당의 라이칭도가 이제 총통이 됐죠. 승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의회는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사항대로 좀 더 유지가 좀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 저런 시각이 있는데, 잠깐 이와 관련해서 구글에서는 이제 어떤 뉴스가 좀 있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대만 선거라 이렇게 치게 되면 대만 총통 선거 친미 반중 라이칭도 사실상 당선됐다. 쭉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국 반응은 어떠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기사 내용 보게 되면 대만 총통 선거 투표 종료에 당선자에 따른 세계 정세 변화, 뭐 쭉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이제 관련 기사 읽어보고, 또 대만 의회 이렇게 치게 되면 대만 민진당 절반의 승리, 라이칭도 당선은 됐지만 의회 과반은 실패했다라는 내용, 뭐 이런 기사도 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1월 15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15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이제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공화당 경선이 이날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죠. 다보스 포럼, 다보링크와 네오펙트라는 종목은 유상증자 관련 추가 상장이 되고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새 예산 논의가 있다고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자, 설 명절 앞두고 SRT 승차권 예매가 15일부터 18일까지 예정돼 있고요. 자, 1월 16일 12월 수출입 물가지수, 국산 1호 디지털 치료기기 불면증 DTX 솜즈 정식 처방 개시가 실시된다고 하네요. 올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공모청약이 실시가 됩니다. 우진엔텍, HB 인베스트먼트 공모청약이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요즘 뭐 공모주 청약 관련해서 사이가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주 사전에 주식 물량 넘겨주는 데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공모주 청약 막 문자로 막 날라오잖아요. 이거 하면 바로 떼돈 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세상에 그렇게 돈 쉽게 버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국 1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1월 17일 갤럭시 S24 AI 출시가 되는데, 이거 미국 현지 시간으로 좀 보셔야겠죠. 자체 개발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인 삼성 가우스를 이용해서 뭐 통화 번역도 있고, 여하튼 간에 이 갤럭시 S24의 AI 기능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 특히 관련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있는지 이때 한번 다시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힘스, 포스뱅크란 종목이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서 공모청약이 돼 있고요. 포스코그룹 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컴투스 홀딩스 소울스트라이크 글로벌 출시가 되고요. 미국 12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중국은 이제 12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되고, 오페크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자,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 18일 오전 3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아스코 GI라고 그래요. 심포지엄이 개최가 된다고 하네요. 포스뱅크하고 현대힘스 공모청약 이틀에 걸쳐서 하니까 이날까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롯데그룹 사장단 회의가 열립니다. 생성형 AI 등 미래 사업을 논의한다고 그러네요. 미국 1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자, 1월 19일 현지 시간으로 1월 19일에는 애플의 비전 프로 사전 주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거의 뭐 완판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이버페이, 차보험, 비교 추천 서빗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 쓴 것 같죠? 네, 이거 비교 추천 어떤 뭐 사이트가 하나 출시하는데 서비스는 아닌 것 같고요. 요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갤럭시 S24 사전 예약이 이날부터 시작되고 SK 케미컬, 그 다음에 JW 홀딩스 관련 이 제공시 기한 내용도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날 이제 미국의 예선한 만기이고 미국 옵션 만기이라는 점도 참고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갤럭시 24 AI 출시 때 AI 기능, 그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 사전 주문 시작 당시에 언론 등에서 어떤 이제 소식을 좀 내놓냐,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내용 볼까요? 자, 1월 13일자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1월 미국 시간으로 이제 1월 12일 금요일자 미국 증시 흐름. 먼저 핀비즈닷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흐름을 이뤘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된 이후에 시장이 이제 주저앉았죠. 이렇게 쭉 주저앉으면서 다우 지수는 118포인트 하락했고요. 나스닥 또 역시 장 초반 비해서 밀린 모습이죠. S&P 500 지수 역시 밀린 모습이고요. 이 부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자면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강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차트상은 이렇게 이틀 연속 음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S&P 500도 역시 4,783포인트인데 음봉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50일 이동평선 적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한 21선, 20일 이동평선까지 좀 적용을 좀 해보죠. 자, 이런 흐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00일선 돌파 시점. 우리가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200일 이동평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0일선 돌파 시점에서 매수. 중장기 투자하면, 장기 투자하면 200일선 이달시 매도. 근데 내가 산 위치가 200일선 위냐, 50일선 위냐, 뭐 20일선 위냐, 그 아래냐, 그거에 따라서 또 매매 전략은 단기냐, 중기냐 틀려지는 거죠. 자, 미국 증시의 흐름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회했어요. 자, 하회하면서 다시 이거 이렇게 경기가 너무 안 좋네. 금리나 빨리 해야 되겠네. 이런 게 이제 부각됐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 시장은 뭐 전강 후약 패턴으로 약하게 좀 마감했는데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하회하면서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거 이제 트레이딩 이코노미스트닷컴에서 가져온 건데요. 보십시오. 자, 12월 달 보게 되면 실제 생산자 물가지는 마이너스 0.1%가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0.1% 플러스 0.1이었죠. 근데 이걸 이제 하회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2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해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보시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3.4% 미만으로 이제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3.9%까지 이렇게 또 하락을 하게 된 거죠. CPI는 이제 그 전날 발표하면서 예상치를 좀 상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PPI는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래서 연준의 어떤 금리나 기대감은 높였지만 이제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혼조세로 마감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뭐 5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들렸죠.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이제 혼조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의 지금 이제 실적 실현이 본격화됐고 미국의 은행주들 실적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친 거죠. 아울러서 비트코인 현물 ETF SES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이 이제 크게 빠졌죠. 장중에 5%, 한 실제로는 더 빠졌습니다. 한번 여기서 잠깐 볼게요. 핀비닷컴 통해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죠. 실제 이제 비트코인이 차트를 한번 보자면 42,900달러까지 떨어졌네요.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뭐 되게 좀 크게 밀린 모습이죠. 자, 이 42,000대까지 들어 있습니다. 43,000이 아니라 42,900달러까지 들어 있습니다. 퍼센트도 5%가 더 이상 더 하락했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0.35포인트 상승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날 1313.5원으로 끝났죠. NDF에도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VIX는 2.09% 정도 올랐네요. 자, 종목단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약간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조금 더 위에 있긴 하죠. 자, 시총 볼까요? 애플 시총이 자, 이게 달러 기준으로 2조 8,910만 달러죠. 100만, 1000만, 억, 10억. 네. 2조 8,91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8,870억 달러. 네. 애플이 뭐 좀 밀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1% 올랐지 않습니까? 1% 올랐죠. 대단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꽤 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뭐 여러분들도 잘 하셨겠지만은 저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이 AI 나오면서 계속 그 엔비디아와 함께 많이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가 이제 2월 2일 날 출시가 되고 사전 예약은 1월 19일인데 지금 이제 애플이 이제 어떤 흐름을 좀 보일지 또 애플이도 그러나 우리가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걱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둘 다 잘 보면서 이 주식 그 보유자들은 이들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잘 대응을 하고 중장기 보유자라면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중장기 보유 전략을 좀 취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엔비디아는 약보합으로 끝났네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뭐였죠? 브로드컴, 그 다음에 마블 테크놀로지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브로드컴은 0.7%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 A 의결권이 있고 C는 의결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A는 보통주, C는 우선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일라일리, TSMC 쭉 있죠. 이렇게 있고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주식들은 좀 혼조세로 좀 끝났습니다. AMD, 인텔 마이너스 1%대 이렇게 약세를 좀 마감을 좀 해줬어요. 그 점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테슬라 주가 보시죠. 테슬라 여기서 볼까요? 테슬라. 자, 테슬라가 3.67% 하락했습니다. 최근 지금 12월 28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언제인지 알아야겠죠? 잠깐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월 24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하락은 중국 내 테슬라 일부 차량 가격 인하와 홍해 사태로 인한 부품 조달 차질 문제로 인해서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생산 중단 소식에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시장도 지난 금요일에 이런 소식이 영향을 미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 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좋았지는 않죠. 뭐 JP 모건 체이스 7분기 연속 순이익 마진 달성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뭐 약보합으로 0.73% 하락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4분기 비용 증가로 네,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1% 하락했죠. 그 다음에 시티는 1% 올랐습니다. 25억 달러 절약이한 조치로 2만 명 앞으로 해고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크롭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제 높은 의료 비용 증가로 주가는 3.37%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 S&P 500 매물 볼까요? 네, 애플. 자, 반도체는 좀 혼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2% 하락했고요. 반도체에서는 브로드컴과 퀄컴 강보합, 나머지는 약보합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IT 서비스 중에서는 엑센추어, IBM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올랐네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미국 기업들도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좀 하드웨어보다는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라일리 1.13% 올랐죠. 일라일리. 자, 일라일리 차트도 한번 항상 보셔야 되는데 멋지죠? 차트 모양이. 우상향. 일라일리도 이제 올해 또 이벤트가 뭐가 있는가 쭉 봐야 됩니다. 일본에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일라 했으니까 2월 달인가요? 쭉 보게 되면 자, 아니군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이제 일본에 2월 22일 날 출시가 된다고 그랬죠. 아시아 시장에. 자, 보잉은 2.23% 하락했고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 상승, 그 다음에 중동발 진영학적 리스크 부각에 방산주 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ETF 동향 보겠습니다. ETF 동향. ETF 보죠. 자, 지수 관련주는 좀 혼조세를 좀 보였고요. 반도체, 인버스 좀 올랐고, 금 관련 ETF가 올랐다는 점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신 기사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테슬라 이제 주가 하락 이유는 중국 내 가격 인하와 독일 공장의 셧다운 조치 영향입니다. 독일의 테슬라 기가 팩토리 홍해사의 공격에 원자재 조달 물류 차질로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생산 중단한다는 소식이죠. 그 다음에 중국 내 모델 3 세단 가격, 그 다음에 모델 Y 스포츠 유틸리티 가격 인하 소식. 지난주에 이제 일본의 정찰위성 로켓 발사가 성공됐죠. 이게 이 아시안의 스파이 위성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만 관련된 기사 내용 보시죠. 이 블룸버그에서는 이 바이든이 이제 대만 총통 친미 라이칭더 총통 이제 승리가 되면서 그냥 의례적인 말이죠. 미국은 뭐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냥 의례적인 말을 이렇게 한 거죠. 중국한테 안심을 시키는 발언이죠. 뭐 다 알 거 아닙니까? 자, 대만 친미 총통 선색 한국 반도체 호재될까? 이 기사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뭐 내용은 뭐 이 미국과 TSMC가 이제 상당히 더 친밀도를 유지하면서 한국 반도체에게는 약간 좀 부정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쓰여 있어요. 근데 뭐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초부터 그 외국인들 주식 매도, 블록들 매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 하회 이런 부분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자, 쭉 그런 얘기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을 따라잡았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자, 국내 증시는
예, 지금 이제 코스피가 지금 8거래일 연속 연초부터 하락입니다. 1월 2일 날 잠깐 올랐다가 1월 2일 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1월 2일만 좋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줄줄 흘러요. 8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8거래일 연속 하락. 이 8거래일 연속 하락은 작년 요때죠, 요때. 요때도 8거래일 연속 하락한 때가 한 번 있었어요. 22년도죠, 22년도. 23년도가 아니라. 22년도 4월 달에 여기 이때래, 이때. 이때도 한 8거래 연속.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은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머징 마켓 중에 일본은 이제 선진국 주시고 뭐 중국 시장을 우리는 뭐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연초부터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참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다른 데로 이제 자금이 쏠리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동발 리스크니 뭐니 이런 게 이제 외국인 연초부터 계속 외국인들 이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 주시장의 수급 아니겠습니까? 수급이 살아나야죠. 수급이. 보게 되면 1월 11일자 이 외국인 순매수는 삼성전자 블록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배당 차익거래한 이제 이 기관들을 계속 팔아내고 있고 외국인들도 사주지 않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급이 꼬인 거죠. 개인들이 개인 투자에 돈이 많아서 주시장 올릴 수 있냐?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테마들, 섹터 테마 이런 게 하루 이틀 반짝 그러는 거죠. 그런 흐름도 이제 지난주 주후반부터 다소 탄력이 상당히 좀 약해졌습니다. 그럼 CES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연말부터 어떤 정책 테마로 움직인 것들, 이제 올랐던 것들 지난주부터 좀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변동성이 늘어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변동성에 계속 이번 주나 지난주부터는 차트대로 하는 게 좋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죠. 차트상 올스를 갑자기 깬다, 20일 깬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매수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서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삼성전자와 L전자가 이제 그 CES에서 로봇 사업을 강화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LG 관련 로봇 테마들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죠. 자, 2차전일은 뭐 테슬라 약세 뭐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하루짜리였죠. 우리 시장에서는. 네. 자, 주말에 요거 일단 민진당은 승리했지만 의회 과반수 확보는 실패했다는 점. 네. 그래서 의회 과반수 확보 실패 이 부분이 우리 이제 만약에 이제 민진당이 라이칭도 민진당이 그 총통도 자리도 가져가고 이제 의회도 자리 갔으면 우리나라 반도체에 약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요. 수급이 지금은 답입니다. 자, 지금 차트대로 본다면 계속 올선 밑에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죠. 자, 12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60일선입니다. 2,500포인트. 여기에서 지지가 되냐? 뭐 지지가 된다고 해서 바로 여기서 위로 올라갈 만한 어떤 호재가 지금 있냐? 시장의 호재가 좀 주춤하죠. 당분간 이 자체만 차트만 보자면 탄력이 좀 없는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매수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저가에서 뭘 조정 때 한번 살살 좀 담아볼 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종목을 발굴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코스닥 올선 깨졌죠. 21선 있었습니다. 21선 요때부터 한 번도 깨트리지 않았죠. 21선 깨트리면 기존의 흐름과는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뿐만 아니라 테마주, 강했던 테마들도 탄력이 상당히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징주 보게 되면 이 스펙, 여기서 스펙은 이렇게 보죠. SPAC
이 최근에 스펙 관련주가 스펙 관련주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좀 엉성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차트 좋은 건 스펙 관련주 일부 종목군들 이란 얘기예요. 자, 지난주 금요일장 특징주는 뭐 흥하네온, 중동리스크, 그다음에 쭉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셀트리온이 합병신주 상장 첫날에 주가는 약세를 좀 보였고 역시 이런 거였습니다. 시간에서 이제 한번 보시죠. 순서를 바꿔서 시간에서 지난 금요일장 동방, 경방 거래량 없죠. 인터지스, 한국,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재료가 있었죠. 한미사이언스는 잠깐 한미사이언스 한번 재료 보게 되면 자, 요것도 뭐 오늘장에 좀 영향을 주겠죠. 일단 금일장에 이제 한미약품, OCY가 손잡는다. 한미사이언스에 7,703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죠. 근데 1월 14일자 오후에 나온 공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내용은 이식은 OCY의 통합에 반발한다. 한미약품 장남이 필요하면 임시주총 열어. 이 종목은 오늘장에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추이를 좀 잘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략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종목은 좀 이따 보죠. 자, 지난 금요일장 외국인은 흥하해운, 기관은 삼성 SDS 순매수, 연기금은 뭐 에코프로모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순매수했네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동진세미캠, 기관은 로봇 관련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뉴르메카, 노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 순매수 보였고요. 상호펀들은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제약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간에 종목을 보시죠. 코스닥 시간의 종목군들. 자, 먼저 하락 종목은 한빛 레이저나 엑셈 뭐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네요. 그러면 상승한 종목은 뭐 거래량 한 주짜 이런 거 제끼고요. 신형 스펙, 유안타 제11호 스펙, 아유 뭐 거래량 없네요. 스펙이 좀 눈에 띄잖아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있는 건 유니트론텍이나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에서도 좀 오른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일정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한 주 월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